객관식 문제는 그래도 찍긴 하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찍긴 하죠. 모르면 나도 찍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대표적으로 뭐예요? 모르는 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찍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주관식은 여러분, 주관식은 뭐예요? 그건 알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택관리사도 지금 거의 한 30~40%가 이제 서술형에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 합격해갖고 나 주택관리사 한번 해볼까?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거 객관식이 아니에요. 그 주관식도 있어요. 그 요즘 뭐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는데 수시적이 아니라 학교에서 막 그 난이도 저기 한다고 막 문제도 어렵게 내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만약에 이런 거는 귀엽게 선생들이 봐줘요.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세가인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아름다운 연인을 뭐예요? 사자성어로 쓰면 이제 절세가인 써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예요? 어떤 친구들은 한자로 쓰는데 못 쓰니까 한글로 쓰는데 어떤 애는 뭐예요? 한문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요. 대죽자. 죽죽꽝꽝이라 씁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서 그냥 국어 선생이 그래서 뭐야? 아유, 철부지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선 초기에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게 이제 뭐야? 최초의 우리나라 한면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게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세조한테 저기 했던 그 사육신이 있어요. 사육신. 뭐 성산무 박평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 당시 걔가 세종이 그 사람을 다 죽였는데 누구도 무서워갖고 세조가 무서워갖고 시체를 거둔 사람인데 그 김시습이 그 시체를 걷어갖고 서울에 있는 노량진역이 있어요. 그 옆에 그 사육신 묘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 사람이 김시습이에요. 그러면 그 국어 문제 같은데 그 고전 같은 문제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만약에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딱 해놓고 뭐예요? 이생규장전 해갖고 뭐예요? 쭉 쓰다가 이생이 오래간만에 집에 와서 부인과 잠자리를 하니 뭐예요? 저기가 옛날과 같더라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근데 기억에 이렇게 해놓고 뭐예요? 부인과 잠자리를 함께 하니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밑에다가 이 기억을 부인과 잠자리를 하는 이거를 뭐예요? 한자성어로 써라. 이게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부인과 잠자리 하는 걸 우리 운우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루문자, 비우자, 운우지정. 이렇게 이게 이제 답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 쓰던가 한자로 쓰던가 이렇게 쓰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 4점짜리 다 주고 만약에 뭐예요? 한글로 쓰면 뭐 한 2점 주고 3점 주고 그래. 근데 어떤 놈은 이상한 거 쓰는 바람에 졸업할 때까지 줘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선생이 졸업장을 안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뭐라 썼냐면 여기 미성년자 없죠? 여기다 뭐라 썼냐면 오르가즘. 걔 졸업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이 객관식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이제 이해하셨죠? 찍기라도 한번 하잖아, 찍기를. 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다시 얘기합니다. 하여튼 아파도 꼭 시험장에 가서 답을 밀렸어도 붙을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 거기 그 공부에 대한 작년 시험 문제 복구하고 그 다음에 전산 자료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왔으니까 넘기세요.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84쪽에 뭐가 나와요? 토지의 이동이 나오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지의 이동이라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의 이동이라 하는 것은 자, 토지 이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토지 표시를 자, 이렇게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뭐 하거나 정하거나 뭐 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소하는 걸 말한다. 이게 바로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이 점을 한 번씩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 게 물론 25회 때 나왔는데 자, 토지 이동이 아닌 게 나왔어요. 아닌 게. 참고로 봅니다. 왜? 올해가 34회니까 25년도에 25회 때 나왔으니까 올해가 34회죠? 25를 빼면 9분이 안 돼요. 그래서 10주년 기념으로 10년 됐으면 한 번 이제 외워야 되는데 아직 9년분이 안 되니까 괜히 쓸데없이 9 쓰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참고로 봅니다.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 거기 85쪽에 1번 토지동의 의,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관계 좌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말한다 써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토지 표시가 아닌 뭐예요?
아닌 거 소유자 변경. 자, 무슨 변경? 소유권이 변경됐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가 변경됐다. 자, 소유자는 권리사항이니까 토지 표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죠? 면적, 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좌표. 이런 게 토지 표시니까 권리사항 소유자가 변경되는 건 토지등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으면 행정구역 소재가 바뀌니까 그건 토지등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제가 서울에 살다가 울산을 이사 왔어요. 뭐만 바뀌는 거예요? 거주지가 바뀌는 거예요. 주소가 바뀌는 거죠? 그건 토지등이 아니다. 소유자 주소 변경. 소유자의 뭐라고?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뭐가 아니다? 토지 이동이 아닌 경우다. 그입니다. 물론 대장에는 뭐예요? 자, 등급이 바뀌고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바뀌죠? 그래요. 이것은 뭐가 아니에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건 뭐가 아니라고? 토지등이 아니다. 줄이나 한번 쳐보세요. 줄이나. 거기서 거기도 있고 거기 그 쌍가루 2번 토지이동의 종류 밑에 쌍가루 1번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써있죠? 그래서 거기 줄 쳐놓으세요. 1번 토지 소유자 변경. 2번 뭐예요? 소유자의 주소 변경. 그 다음에 토지 등급은 96년까지 있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4번. 1번, 2번, 4번만 줄 쳐놓고 이해만 합니다. 자, 그럼 거기 토지등의 종류 그래서 1번 신규 등록 나오죠? 그래서 종류라고도 얘기도 하고 토지등의 사유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첫째 제목이 뭐라고?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은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이 정한다라고 써있죠? 이게 신규 등록이에요. 새로이 정하는 게 신규 등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새 신자니까. 자, 신규 등록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 이거? 말소하는 것 말한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등록 전환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등록 전환이 있어요. 자, 전환.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등록이 전환되면 뭔가 바뀌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등록이 전환되면 뭔가. 근데 만약에 등록이 전환되면 여기 면적이 있잖아요. 등록이 전환되면 면적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등록이 전환되면 면적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뀔 것 같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모르는 게 나오면 무조건 남의 생각을 대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등록이 먼저 뭐가 됐냐면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어요. 그 임야대장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돈 임야도에 그리니까 축척이 3촌과 6촌이죠? 그 3촌과 6촌은 면적이 1제곱미터예요. 근데 이게 토지대장으로 가면 토지 지족도로 가겠죠? 지족도는 어디까지 바뀔 수 있어요? 500과 600도 바뀔 수 있죠? 그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0.1까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등록이 전환되면 뭐가 바뀔 수 있어요? 면적이 바뀔 수 있죠?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모르는 거는 내 생각, 남의 생각이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컨대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죠? 토지를 분할하면 일단 뭐가 바뀌어요? 면적이 바뀌죠? 그죠? 그 땅을 분할했으니까 땅이 두 개 생기니까 뭐가 새로 정해, 이거? 경계가 새로 정해야 돼. 경계를 새로 정해야 되잖아, 분할하면. 그죠? 이게 뭐 정하거나 변경하는 게 토지 이동이단죠.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거나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자, 면적도 바뀌고 뭐예요? 경계도 새로 정해야 된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 있어요. 지목이 바뀐다는 게 지목이. 그 다음에 자, 말소했다는 건 토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요. 바다로 된 바다 등록 말소다. 등록 말소. 그래서 몇 가지를 이게 6가지를 뭐예요? 모아봤어요. 6가지를. 이 6가지를 모아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이거는 기한이 정해져요. 60일, 90일 날짜가 정해집니다. 날짜가. 뭐가 정해진다고? 날짜가 정해져요. 그 이외에도 뭐예요? 그 이외에도 축척이 바뀌어도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가 바뀌고 등록사항을 원래 답이었는데 뭐예요? 자, 이렇게 전이라고 잘못 등록해서 고쳐도 이게 지목이 바뀌죠? 그래요. 이거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6가지만 모아보는데 왜? 기한이 있으니까. 다 누가 신청하라는 게 이렇게 토지이동이 생기면 일단 누가 신청하라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라. 만약에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겠다? 직권하겠다. 그러면 자, 날짜가 신규 등록 60일, 등록 전환 60일. 근데 분할과 합병은 임의적인 원칙이에요. 자,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거죠. 근데 분할은 언제? 일필지 일부가.
자, 일필질부가 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변경돼요. 뭐가 변경된다고? 용도가 변경되면 이때 강제적인 매칠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겨요. 합병도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아파트 지으려면 공동주택 있죠? 무슨 법에 의한? 주택법에 의한 무슨 부지하고 공동주택 부지와. 자, 아파트 지으려면 연립주택 지으려면 웬만하면 한 필지로 써라 합병해서. 자, 그 다음에 지목이 뭐라고?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공채 이런 지목일 때는 한 필지로 관리하라. 이제 이런 얘기. 지목 변경 며칠이고 60일이고 뭐만 바다만 90일이에요. 그래서 한 4년 전에 합병은 60일인데 90일로, 바다는 90일인데 며칠로 60일로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날짜부터 한번 보자는 게 뭐만 90일이라고? 바다만 90일, 바다만. 자, 그러면 거기 85페이지 신규등록 새신자예요. 신규등록 새신자 뭐라고? 새로 조성된 토지와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있죠? 한 번도 뭐예요? 지금까지 적이 없고 세금도 안 내고 산 토지예요. 근데 우리가 몇 년도에 70년도에 지리산에 청학동 마을이 발견됐습니다. 그 70년도 그 전까지는 그 청학동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우리 저 해변가 쪽에 그 섬 중에는 무인도가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토지가 많아요. 그런 거 다 뭐하라는 얘기니까. 다 돈 들여갖고 뭐예요? 신규 등록 해줘야 돼. 신규 등록.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바다 매립한 토지라든가 이런 무인도 같은 토지는 뭐하라고 이거 신규 등록 해야 된다는 점. 그러면 거기 60일 동그라미 치세요. 날짜 며칠이라고? 60일이에요. 60일. 자,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등록은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등기부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없으니까 무슨 고치라고 말라면 뭘 안 해요? 촉탁을 안 해요. 촉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한다. 부탁할 촉, 부탁할 착, 부탁해, 부탁. 그러니까 자, 모든 국가관공서가 개인들은 신청한다고 얘기하고 다른 국가기관은 등기소에 뭐 한다고? 등기를 부탁한다고 표현해요. 신청한다 하지 않고. 등기를 부탁하는 걸 뭐예요? 우리가 법정용어로 뭘 한다? 촉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탁이라는 말을 촉탁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시험 문제 부탁이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뭐로 나온다고? 촉탁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지적에서 촉탁 사유가 아닌 것하면 신규 등록이에요. 왜? 등기부도 없으니까 고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이 대장을 이 바다 매립해서 대장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이 대장을 갖고 보존 등기해서 등기부 만들어야지만이 남한테 팔 수 있어요. 그럼 일단 대장을 먼저 만드는 거죠. 등기부보다 대장 먼저 만들죠. 그럼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뭐야?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신규 등록에 이렇게 신규 등록에 자, 소유자는 있죠. 소유자 있죠. 이 소유자는 누가 하라고? 소관청이 직권조사. 이게 가로 집어넣기 문제. 이게 가로 집어넣기 문제.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신규 등록에 누구는 소유자는 누구라고 이거? 소관청이다. 신규 등록에 뭐예요? 소유자는 누구라고? 소관청에 조사 등록합니다. 이해하셨죠? 신규 등록에 소유자는 누가라고? 소관청에 직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이 바다를 매립해서 그 땅을 원시시 되겠어요. 내가 소유권자잖아요. 그러면 대장을 만들 때 내가 바다 매립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뭘 갖다 내야 되니까? 중공업 사기지 갖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소관청에 이 사람이 바다 매립한 사람이 맞구나. 그거 보고 여기다가 뭐라고? 갑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대장을 최초로 만들 때 대장의 뭐예요? 소유권을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대장을 만들 때 자, 이 표시는 이 땅이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00번지고 국가가 정하니까. 근데 이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내가 본인이 소유권자라는 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 증명서를 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다툼이 있으면 뭘 가져오고? 판결서 가져오고. 자, 네가 바다 매립했으면 뭘 가지고? 준공 검사 확인증 가져오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도시개발, 도시계획 있죠? 개발 사업 지역에서 자, 뭐예요? 주인이 없는 토지가 있어요. 국가 토지죠? 국유부동산이죠? 그러면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려면 자, 이 국유 토지를 관리하는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 문서가 필요해요. 그럼 그거 신경 쓰고 없고 그냥 무슨 단어가 나오면 기획재정부 장관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나오면
자, 이 책을 통틀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기서 한 번뿐이 딱 안 나와요. 딴 데 나오지도 않아. 안 찾아봐도 돼. 찾아보지 않아도 되니까. 딱. 그래서 거기, 요런 거 86페이지에 거기, 자, 2번 제출서류 있죠? 그걸 별표해 두시고, 그걸 별표해 두시고, 자, 그게 소유자 증명서면이에요. 그래서 거기 A가 뭐예요? 판결서. B가 뭐예요? 준공검사 확인증. 그 다음에 C가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판결서, 준공검사 확인증,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걸 우리가 뭐라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A, B, C, D 1, 2, 3, 4죠? 그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에요. 자, 이제 그거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물론 니은의 기억에 해당하는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소관청이 확인해요.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한 준공무상인증을 그 당의 소관청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굳이 그 소관청에서 받았으면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뭐만 하면 되니까.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와서 뭐 시도지사가 확인한다 그러면 틀려요. 누가 확인한다고? 소관청이 확인한다. 소관청이.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 촉탁.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 기록의 변경사항을 기준해서 공부를 정리해야 되나? 자 신규등록 동그라미 치세요. 신규등록은 뭐가 없다고? 등기부가 없다 아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조사한다고? 소관청이 조사한다. 동그라미. 신규 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기 촉탁.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촉탁.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는 아직 뭐가 없어요? 보존 등기가 안 됐으니까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3번을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뭐 하지 않는다고? 촉탁하지 않는다. 하여튼 촉탁하지 않는 게 뭐냐 물으면 다에 항상 뭐라고? 신규등록.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거기 2번 문제 보시면, 자, 그 세 번째 줄에, 문제 세 번째 줄에 뭐가 써 있어요? 다음 페이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오죠? 촉탁 대상이 아닌 것 하면 무조건 답이 뭐라고? 신규등록이다. 촉탁 대상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라고? 신규등록이다. 왜 그러냐? 이해만 하면 되죠? 뭐가 없다고? 등기부가 없으니까 부탁할 것도 부탁하면 안 된다니까. 등기부도 없는데 뭘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못하지. 에?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등록전환은 어느 대장에서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뀌는 게 등록전환인데,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승인, 건물 다 짓고 건물의 사용승에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 그게 이제 뭐예요? 옛날 4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가 보니까 벌금을 물더라도 어디에다가 산에다 불질러 놓고 뭐예요? 형지 바꿔 놓고 이거 뭐예요? 등록전 해달라고 신청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일단은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신고 허가만 받고 신청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판단하겠다, 국가가. 그렇게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일단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뀌는데, 거기 쌍가리본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법이 개정된 지 4년이 됐는데 안 나왔어요. 한 번도.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 한번 봐야 돼요. 그 별표하시고. 자, 이제는 뭐예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자, 그 다음에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죠. 건물을 다 짓고 사용 승인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건축 허가 뭐예요? 신고를 받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게 지목 변경 안 하고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올해 기본 뭐예요? 등록 전환의 포인트는 몹시도 지목 변경하지 않고 뭐만 받으면 허가하고 뭐만 받으면 신고만 받으면 뭐 하지 않고 지목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지목 변경을 해야지만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뭐 안 해도 된다고? 지목 변경 안 하고 가나다니. 그래서 여기 참고로 2번 대부분의 토지가 이렇게 대부분의 토지가 뭐예요? 등록이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 뭐예요? 임야도에 남아있는 나머지 토지가 지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토지를 지목이 되는데 굳이 임야도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 이 지목 변경 없이 이 지목으로 어느 대장으로 토지 대장으로 뭐예요? 옮길 수 있다. 지목 변경 안 하고.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자, 이렇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이 토지가 뭐예요? 보안림입니다. 보안림이에요. 보안림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안 돼요. 근데 여기 화전민들이 뭐 했어요? 이거 불질러 놓고 뭐 했어요? 여기다. 자, 실적으로 전답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토지는 뭐예요? 등록 전환될 때, 자, 이 보안림이라는 임야는 지목 변경이 안 되니까 임야라는 토지를 가지고 그냥 어디로 옮길 수 있어요. 토지장 옮겨요. 그래서 우리가 업자들은 이걸 토임이라고 합니다. 토지 대장에 뭐가 있다는 게 임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도시 만들죠? 도시 주변에. 그래요. 이런 땅이 뭐예요? 자, 토지 대장이 있는 땅이니까 임야니까 뭐예요? 보상금을 줄 수 있죠? 그래서 판교 신도시라든가 이런 도시들 있죠? 그런 걸, 자, 국가가 뭐예요? 보상금 주려고, 자, 이런 토임들을 뭐예요? 뭐 하는 게, 수용하는 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뭐가 바뀌었지만, 형질이 바뀌었지만, 지목 변경할 수 없을 때 있죠? 포인트가 항상 뭐라고? 등록 전환은 뭐 하지 않고 지목 변경 안 하고 하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이거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등록 전환 나오면 뭐 하지 않고 지목 변경 안 하고 가능하다. 그 포인트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법이 개정된 게 1번이니까. 자, 도시군 관리계획서나 토지를 뭐 할 때 분할할 때도 몹시도 지목 변경 안 하고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 그 기억만 합니다. 하여튼 등록 전환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는 뭐만 남아야 돼요? 지목 변경 안 하고 허가 신고만 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 신청할 수 있다. 판단은 누가 하겠다? 소관청이 알아서 판단하겠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날짜 며칠이에요? 60일. 날짜 60일입니다. 60일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분할을 봅니다. 분할은 나누는 거죠? 자, 나누는 건데, 거기 분할의 신청 대상 토지가, 자, 1번에 이제 그렇게 소유권 이전 매매라든가 불합리한 지상 경계 나오는데, 중요한 게 2번이에요. 2번 별표합니다. 별표하시고, 뭐라 써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뭐예요? 용도가 변경될 때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써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자, 그러면 예컨대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동네 유지야. 내 땅을 밟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 유지입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농사 짓는데 뭐야? 하도 땅에 농사 짓게 많으니까 일 끝나고 피곤하니까 집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거기에 뭐예요? 자기 토지 어디에다가 전이란 토지 일부에다가 집을 짓고, 자, 농번기 동안 여기서 뭐예요? 자, 혼자 여기서 뭐 씻고 하여튼 밥 먹고 뭐 하려고 집을 하나 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일필지 일부,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일부에다 뭐라고? 집을 줘서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세금을 다 뭐로 내고 싶어요, 이거? 전을 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소관청이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토지를 분할해서 요건 세금은 뭐로 내라는 얘기니까 대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일필지 전부예요, 일필지 일부예요. 일부가 일부에 집을 줘서 용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여기 신청할 때 플러스 모두 같이 내라는 게 이거.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하라는 얘기, 함께 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임의적일 때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쌍가루 뭐예요? 자, 쌍가루 이번에 분할 신청 대상 토지 있죠? 이렇게 기업관이은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예요? 동그라미 2번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변경될 때는 뭐예요? 그 다음 줄에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뭐 해야 된다고?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써있죠? 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니까 하여야 한다예요. 자, 의무가 없는 것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만 이건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서 가끔가다 여기서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받으셔야 돼요. 항상 60일의 의무가 생기면 뭐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줄 치세요. 자, 뭐 또 지목 변경 신청서도 뭐라고? 함께 제출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자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90페이지에 합병이 있죠? 합병이 나옵니다. 제한사항은 좀 나중에 다음 달에 볼 것이고 91페이지 쌍가루 3번 신청 1번 원칙이 임의적이죠? 네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거예요. 자, 2번을 별표하시고 예외 의무적이다 않죠? 언제 60일의 의무가 생기냐? 뭐라고? 다만 토지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 합병해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자, 신청하여야 한다 써있죠?
그래요. 해야 한다. 뭐법에 의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질라면 한 필지로 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도로, 자, 제방 하층 쭉 나오죠? 장학도 철천제 구유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예컨대 공장용지 학교 얘기 나오죠? 학교 얘기 나와요. 그러면, 자, 예컨대 울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울산 초등학교 있죠? 공립이죠? 사립입니까? 공립이죠. 공립초등학교는 이렇게 여러 필지로 짓지 말라니까요. 몇 필지로 관리하라고? 한 필지로 관리하라니까, 한 필지로. 이 도로 있죠? 도로예요. 자, 여기가 달동입니다. 달동. 그 옆에 신정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달동이라는 지방보유족은 이 지방보유족에 있는 지방도로는 몇 필지로 관리하라고? 한 필지로 관리하라. 여러 필지로 관리하지 말고 뭐라고? 한 필지로 관리하라. 이게 한 필지. 그 여러분 표정 보게 되면 제가 정한 게 아니야. 누가 정한 거라고? 국가가 정해놓은 거야, 이거. 그거 그냥 외우는 거야. 할 수 없어요, 이거. 누가 정했다고? 국가가 정한 거예요. 이런 지목일 때는 하나로 관리하라니, 한 필지로 관리하라. 그 얘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이게. 이해만 합니다. 자, 이해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4번에 파란 글씨 그래서 절대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지적 측량이면 면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얘 뭐하고 뭐는 합병과 뭐예요? 합병과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측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뭐는 측량하지 않는다고?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다른 건 측량한다는 얘기죠? 뭐만 하나니까? 합병과 지목 변경과 측량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쳐보세요. 자, 만약에 자, 갑자기 뭐예요? 일본이 지진이라서 쓰나미에서 자, 어디에 울산 쪽에 울산 동구에 있는 어떤 토지가 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자, 쓰나미에서 이렇게 먹혔어요. 다 토지가 없어졌어요. 그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얘기죠? 토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할 때 이때 측량을 한다, 안 한다?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한다, 안 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만 안 한다고? 합병과 이 직업만 안 한다고. 이것만 X 2개 해놨잖아. 이것도 한다니까. 아니, 다 바다가 됐는지 일부가 남았는지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인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토지 대장이 이렇게 불에 났어요. 대장이 불에 탔어. 대장이 불에 탔죠? 다시 이 지적 공부, 이 공부를 뭐 할 때 복구를 하죠, 복구. 복구하죠? 그 복구할 때 측량 한다, 안 한다? 뭐만 안 한다고? 합병하고 지목병도 안 한다니까. 왜 여러분들은 다 외우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하는 거 안 하는 거 다 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 머리가 딸려 죽겠는데 왜 자꾸만 다 외우려고 그래? 안 하는 거 하나 외우면 나머지는 다 뭐하라고? 다 하는 거라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다시. 만약에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자, 만약에 등록사항을 뭐 한다고? 등록사항이 잘못돼갖고 등록사항을 뭐 하는 거 이거? 정정하죠? 등록사항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상에 잘못된 사항을 고치잖아. 그 등록사항 정정은 측량한다, 안 한다? 그냥 하는 거야. 뭐 빼놓고는 다 하는 거라고? 합병하고 이거 빼놓고 다 하는 거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아니, 왜 시험 문제 항상 객관식은 있다 아니면 없다. 둘 중에 하나야.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왜 그거 있다 없다를 다 외우려고 그래? 하나만 있다를 외우면 있다를 외우고 없다 하면 없다만 외우지. 그러면 촉탁 사유가 아니고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일단. 뭐가 아니라고? 신규등록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촉탁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물론 두 가지 소유권 정량이 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한데 답으로 나오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답으로 답만이라도 외워보자는 게 답만이라도. 답만이라도 외워갖고 몇 점으로 60점으로 아슬아슬하게 아주 스릴 있게 한번 붙어보자는 게 스릴 있게. 뭐만 외우자고? 답만이라도 좀 외우자, 답만. 뭐만 측량 안 한다고? 합병하고 지목변경만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무조건 등록전환 측량하는 거야. 왜? 합병하고 지목변경 안 하니까. 이것만 안 하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일단 우리가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외우려고 하냐.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 다 외우려고 하신 분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슴 깊은 곳에 나 올해 한번 수석해볼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반만 외우자는 게 반만. 자, 측량 안 하는 거예요. 합병하고 뭐는 지목변경. 자, 넘기세요. 자, 그러면 92쪽에 뭐예요? 92쪽에 뭐 지문이 길죠? 30회 나왔어요. 3년 전에 나왔는데 지문이 길죠?
예, 일단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이런 지적 보게 되면 날짜부터 아랍의 숫자 있죠? 그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의 숫자가 보니까 여기 5번에 90일 나왔죠? 그게 답이야. 왜? 합병은 며칠이니까? 60일이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딱 먼저 날짜부터 보고 90일이네? 그럼 틀렸네? 이거 지금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어떤 분은 뭐예요? 나는 정도를 걷겠다. 1번부터 합병했다. 그건 정도가 아니야.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게 이제 날짜를 확인했는데 날짜가 60일이야. 그 애는 재수없다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보는 거야. 1번부터. 그렇지 않으면 다 뭐부터 보라고? 아랍의 숫자부터 보게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 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틀리는 사람이 징그럽게 나쁜 사람이야. 이거 확인하고 잘 보자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지목 변경인데 지목 변경을 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등록 전환이 중요한데 이 등록 전환이 중요해요. 이 등록 전환이 중요한데 이거는 뭐예요? 허가 신고만 하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 이 지목 변경 겉다리로 봐주는 거예요. 왜? 이 다음 중 뭐예요? 지목 변경이 뭐예요? 아닌 것을 고르라 하게 되면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뭐예요? 법률에 의한. 자, 맨 뒤에 뭐예요? 공사가 뭐한 토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그럼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으면 이 땅은 이 위에다가 주택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그 땅 자체가 대로 바뀌는 거예요. 공장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공장을 안 짓더라도 이 땅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공장 용지가 된다. 지목이 바뀌다.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자, 토지 또는 자, 이렇게 토지 또는 뭐예요? 또는 건물의 뭐예요? 건물의 용도가 변경돼요.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변경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컨대 토지가 만약에 전이에요. 이 전에다 뭘 짓면 집을 짓게 되면 이 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가 토지 용도가 바뀌죠.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가 바뀐다는 것은 예컨대 만약에 이게 학교 건물이에요. 학교예요. 자, 근데 시골 학교 인구가 감소되니까 뭐예요? 폐교를 하죠. 어디 밥 먹다 어디 저 TV 보니까 그 시골 학교인데 학생이 한 명이야. 교사도 한 명이고. 근데 걔가 졸업한대. 그다음에 읍대 학생이. 그럼 이제 뭐 하는 거 있고. 학교 폐교해야지 그거 없으면. 근데 이 폐교하게 되면 이 학교를 누가 동네 사람들이 유지가 17반해 갖고 이 학교를 취득해서 자기네 마을에 뭐예요? 전통을 개성하려고 여기다 뭐예요? 자기네 마을에 쓰던 하여튼 뭐예요? 유물들 같은 거를 거기다 모아놓고 전시를 하게 됐어요. 예컨대 민속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용도가 학교 건물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이거? 박물관 바뀌죠? 그러면 학교 용지가 뭐로 되는 거예요, 이제? 대로 돼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뭐가 바뀌면 용도가 바뀌면 모두 바뀐다는 게 이거. 지목도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거기 세 번째는 뭐라 되었어요? 도시개발 사업 나오죠? 거기 93페이지 그 쌍가리 번에 3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무슨 개발 사업을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누가 이 사업 시행자가 뭐를 신청한다는 게 이거 합병을 신청해. 합병 동원하면 필수예요. 자, 그러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개발사업자 합병을 신청하면 개발사업 지역이에요.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서 합병을 신청하죠? 도대체 합병을 왜 신청할 것이냐니까 합병. 합병 신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 뭘 짓겠다는 얘기니까.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 아파트. 합병이라는 건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와서 뭐예요? 합병 신청한다는 건 그 공무원 머릿속에 뭐가 스치는 거예요? 아, 거기다가 뭘 짓는구나, 지금. 아파트 짓겠구나, 아니게요. 그러니까 지목이 바뀌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동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다. 지목 변경 사유가 아닌 거 하게 되면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죠? 근데 이게 4번이야, 이게 4번이라고. 이게 4번. 왜? 일필질부가 용도가 바뀌면 분할도 해야 되지만 모두 하라 그랬어요, 이거. 지목 변경 하라 그랬죠? 근데 이건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하면 안 되니까. 지목 변경 신청하면 안 되니까. 이게 답이라니까. 뭐라고 나오면 산지관리법에 뭐예요? 허가신고. 아니면 대부분의 토지가 뭐예요? 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전환되고 잔여 토지 나오면 그게 답이다니까. 절대 등록 전환은 뭐 하면 안 된다고? 지목 변경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답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혹시 모르니까 올해 중에 이게 중요하니까. 자, 이걸 좀 이해해 달라니까, 이거. 지목 변경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달라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넘기세요. 자, 거기 94쪽에 뭐예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마서 나오죠? 두 가지만 봅니다. 하나는 며칠이고,
날짜가 90일이고 날짜 며칠? 90일. 자, 90일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 쌍가루 3번에 말소된 토지 회복 그래서 1번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죠? 이를 뭐 할 수 있다고 회복할 수 있다 써 있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놨어요. 토지 소유자가 누가 토지 소유자는 바다로 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회복할 때 9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말 없죠? 그게 틀린 답이다. 절대 누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하면 안 돼.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 있고. 소관청만이 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우리가 토지의 이동이라 하는 건 이 소유자가 신청한다. 안 하면 직권한다 그랬죠? 그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여기 뭐예요?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회복이란 말 나와야 안 나와. 그런 말 안 나오죠? 그건 토지 이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 이거? 직권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응용용인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자 토지대장 뭐예요? 지족도 이런 지족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어. 그럼 지족 공부를 뭐 할 때? 지족 공부를 뭐예요? 공부를 복구한다는 얘기 복구. 지족 공부 복구하죠? 그 지족 공부 복구할 때 토지 소유자가 내 대장이 불에 탔으니까 공부를 복구해달라고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대장이 불에 탔어. 그럼 토지 소유자가 내 대장이 불에 탔습니다. 억울합니다. 왜 내 대장만 탔습니까? 공부를 복구해달라고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무슨 인원도 별로 안 되는데 무슨 거예요? 남북한이 교장도 아니고. 참. 잘 보세요. 여기 복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복구란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토지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만이 해야 돼 그거? 소관청이 직권만 해야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 그런 게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고? 지적공부 복구할 때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한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이거. 토지 소유자한테 복구 신청을 뭐예요? 복구 신청을 통지한다. OX. X에 그런 거 없어요. 소관청이 지체 없이 하는 거지. 그런 게 응용이에요.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건 법에 있어 없어 이거. 법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절대 토지등이란 개념은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지 뭐예요? 복구하거나 회복하는 건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토지등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신청하면 안 된다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문제 나온 거는 날짜가 뭐예요? 날짜 아라비아 4번에 뭐라고? 며칠로 나와서 틀린 거예요 지금. 60일이 나 틀린 거예요. 며칠이라고? 90일이. 90일이죠? 그래요. 자,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